안녕하세요. 요보쌤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 선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뇌졸중, 파킨슨, 치매, 선망 순으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무엇이냐? 바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나는 뇌출혈,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상을 입은 뇌 세포에 따라서 뇌의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오는 현상을 뇌졸중이라는 병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뇌졸중은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의식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손해에 뇌졸중이 생겨서 뇌손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손해의 기능인 평형감각 유지 그리고 소근육 움짐, 소근육의 움직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평형감각을 잘 인지를 못해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등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 문제 대비용으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한번 볼게요. 자, 뇌졸중은 이렇게 뇌 손상이 일어났을 때 부위에 따라서 편측마비가 하는 확률이 높고, 편측마비가 뭔가요? 한쪽 팔이나 한쪽 발,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저릿저릿하거나 이상하거나 근력이 약화되는 것을 편측마비라고 하죠.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자, 또 운동실조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뇌에 손상이 됐을 때, 뇌 기능이 저하됐을 때 운동실조증이라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죠.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균형을 잡는 조화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면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현상을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단어들을 보실 때, 공부하실 때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운동실조증이니까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조화, 조, 그리고 잃어버릴 실 해서 운동의 조화를 잃어버렸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복시의 현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한 의식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119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뇌경색이 일어났을 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4시간 이내에는 혈전용해제 주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를 되돌리기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시간은 뇌경색의 골든타임이다. 4시간 애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뇌졸중의 치료와 관리 볼게요. 자, 뇌졸중은 당연히 이후에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되는데, 약물을 처방받으면 어떤 약을 먹게 되느냐? 혈전용해제 아니면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약을 드시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뇌졸중 이후에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를 처방받고 드시고 있었는데 증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끊었다 라고 하면, 이런 뇌졸중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내가 결정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병행해 줘야 되는데, 왜냐? 손상된 뇌의 부위를 빨리 회복시키고 그리고 연습을 시키면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파킨슨 질환은 도대체 무엇이냐? 파킨슨 질환은요, 이제 어렸을 때 생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노화되면서 생기는 도파민 분비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파민이 무엇이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도파민은 뇌 속에서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자, 이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감각과 운동신경을 활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도파민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감각도 무뎌지고 운동신경도 무뎌지겠죠. 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파킨슨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파킨슨 질환도 문제에서 증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파킨슨 질환에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표정한 얼굴. 왜냐하면 우울감과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표정이 어눌해지고 무표정해지고 표정의 다양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 처진 어깨. 자, 안정시 손발 떨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손발이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손발이 떨리고요. 움직일 때는 오히려 손발이 안 떨리더라 하는 증상이 안정시의 손발 떨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관절이 구부러지고 뻣뻣하다. 종종 걸음을 걷는데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질질 끈다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파킨슨 증상에 관리하는 방법은 보면 첫 번째, 파킨슨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자, 이 파킨슨 약은 그 하루 안에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절, 근육이 경직이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근력 운동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걷기, 수영, 체조, 요가, 아쿠아로빅. 자, 이런 것들이 부담을 좀 덜 해주면서도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로 파킨슨 증상은 이제 운동의 신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장 운동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변비가 많이 생긴다. 변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야채와 과일,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요양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치매 파트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요양에 관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치매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치매의 정의를 보시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뇌졸중도 생각을 해보시면 뇌경색과 그리고 뇌출혈이 있었는데요. 자, 치매도 또한 이렇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뇌졸중이 생겼다고 치매가 되진 않아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대한 증상만 나오고 치매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는 어떻게 걸리느냐? 자, 이런 뇌의 손상들 아니면 우울감도 포함해요. 극심한 우울감, 그리고 파킨슨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뇌세포의 손상이 심해지고 인지기능이 점점 상실한다. 결국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치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유전상으로든지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시면 위에 말풍선에 들어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알츠하이머가 있죠. 자,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발생의 원인 중에 70~80%가 알츠하이머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뭐였나요? 우리 뇌세포에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이상한 단백질이 생겨서 뇌의 위축을 일으키는 질환이었죠.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뇌졸중 같은 뇌혈관의 손상을 입어서 생기게 되는 치매죠. 세 번째, 대뇌병변입니다.
자, 뇌의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생기는 치매이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도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우울증이 심해서 생기는 우울성 치매도 대뇌 병변에 의한 것으로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의 알츠하이머겠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 알츠하이머가 잘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의 단계별 언어적인 증상을 한번 볼까요? 치매는 공부하셨다시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뉠 수가 있어요. 초, 중, 말이죠.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초기에는 약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이 초기에는 언어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건망증이 심하게 증가한다라는 증상이 있죠. 자, 평소에 건망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건망증이 심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헷갈려 한다든지 건망증이 극심하게 심한 겁니다. 이게 심해지는 경우에 초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의 특징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중기 한번 볼까요? 중기는 상당한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 특징으로 보니까 실어증이라는 게 나왔네요. 앞쪽에 뇌졸중에서 운동실조증이라는 게 나왔죠. 자, 실자가 나오면 반드시 잃어버릴 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잃어버린 실의 어는 단어어예요. 자, 그러니까 단어를 잃어버렸다. 그런 증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중기에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죠. 초기 때는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걸 어려워했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생각은 내요. 하지만 중기에 가면 생각이 아예 안 나기 때문에 뭐였지 하고 생각해 놓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색깔로 표시한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중기 때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 말기로 지나가니까 이제는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지 생활할 수가 있고,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언어적인 특징에는 무언증이 있습니다. 자, 말기에 되면 이제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말 표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없을 무에 언어할 때 언이죠. 자, 그렇게 자기의 말이 없어지는 증상을 무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아예 없어져서 점점점점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말 표현을 잃어버려서 배고픈지 배 아픈지도 잘 모르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의 특징적인 것을 보았는데 초기에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중기에는 실어증이 생기고 말기에는 무언증이 생기죠.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하시기 전에 이렇게 초, 중, 말부터 딱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매에 언어 증상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치매는 인지 기능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 대상자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했을 때도 부정이나 비난, 설득하고 지도하려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보호해주고 수용과 지지를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로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꾸 실수를 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치매 초기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서 실수를 한 것을 본인이 알았을 때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놀리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해주고 구박을 한다든지 알려준다고 설득하고 지도한다든지 계속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당연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실어증이 생겼을 때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웬만하면 고유명사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시대명사가 뭐였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이거, 그거, 저거, 걔, 그녀, 그대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눌러서 애둘러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이 지시대명사잖아요. 자, 치매 대상자분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저거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고유명사를 더 불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보셈이라고 하는 제 이름도 고유명사에 속하게 되고 연필, 유리, 빵, 빗자루, 책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에 속하게 되겠죠. 자, 또 실어증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주변에 있는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자주 쓰는 물건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면 당황하고 불안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어주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세 번째로 무언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자가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자기의 말 표현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듣는 것은 너무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 자극을 주는 것이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어느 순간 인지 수준이 괜찮아지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주고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3시입니다. 이제 뭐 놀이교실 갈 시간이에요. 라고 설명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요양보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대상자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천장만 보고 계시는 치매 말기 대상자분들이 대한 이제 상황이 있겠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중환자를 보시는 분 옆에서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사담한다고 험담이나 아니면은 이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들리는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인지를 하게 되면 표현은 못하지만 더 불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식이 없는 분 옆에서라도 대상자가 없는 듯이 사담하듯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하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선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에서는 치매와 선망이 한꺼번에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선망이라는 것을 한번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 하세요. 치매는 정신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선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망은 사실 치매와는 달라요. 치매는 어떤 뇌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지만 선망은 꼭 뇌 손상이 되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충격이나 신체의 충격으로도 선망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치매는 완치가 안 되지만 선망은 그 선망의 원인이 제거되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간 이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간경화로 인해서 큰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선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간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사라지거나 몸이 회복되면 선망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망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증상은 굉장히 비슷한데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망상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인지 상태가 저하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치매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특징적으로 선망은 원인이 제거되면 사라진다는 것이 있죠. 자, 선망과 치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성 질환이에요. 서서히 나타나죠. 그런데 선망은 급성 질환이에요. 갑자기 수시간 이내에 아니면은 수일 내에
수일 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치매는 완치가 안 되지만 선망은 그 원인이 제거되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에 대한 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망은 갑자기 초기부터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겠죠. 신체적인 변화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치매는 신체적 변화가 거의 없고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선망은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나고 소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연습 문제 5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후군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은 치매였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에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요? 폐렴이었죠. 자, 폐렴도 자주 오기도 하지만 질식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 연하곤란이라고 하면 뭐였죠? 삼키는 게 어려운 증상이었잖아요. 자, 삼키는 기능은 연하라고 했고 씹는 기능은 저작이라고 했죠. 씹는 게 어려우신 분은 저작곤란이라고 했고요. 삼키는 게 어려우신 분은 연하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삼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사리가 걸릴 수도 있고요. 질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삼킴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물이나 음식물이 자꾸 폐로 들어가는 폐렴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치매 말기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평소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된다. 동그라미 2번 집안일은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동그라미 4번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동그라미 5번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어한다. 답은 뭐였나요? 4번이었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대상자의 손해가 손상되었어요. 이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 손해의 기능이 뭐였죠? 균형감각, 평형감각, 그리고 소근육 움직임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 균형감 상실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문제예요. 파킨슨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파킨슨 대표적인 증상 기억나시나요? 안정시 떨림이라는 증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운동시 떨림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선망을 비교해 보도록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